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캘리그라피를 쓰는 캘리그라퍼 으뜸 캘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 문장을 두 줄로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첫 문장, 이제 한 줄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공부해 오셨죠? 영상을 올린 시기가 조금 예전이니까 몇 주가 됐으니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셨다면 한 줄 쓰기는 어느 정도 이제 연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줄 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건데요. 두 줄 쓰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작정 두 줄 쓰기를, 첫 줄 쓰기를 그냥 한 줄 쓰기를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요. 몇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계단형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계단 형식으로 쓰기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아마 두 줄 쓰기의 형태일 거예요. 문장이 첫째 줄이 시작이 되면 두 번째 줄은 조금 뒤에서 시작하는 형식으로 쓰는 것을 저는 계단 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형식으로 쓰는 걸 우선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와 아래 글씨 공간을 생각하면서 쓰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윗줄에 간단하게 제 트레이드 인사죠?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치 좋으신 분들 혹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캘리그라피는 획을 통한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획이 길고 짧고 이런 것들로 이제 멋짐을 표현하는데 밑에 있는 줄, 그러니까 밑에 두 번째 줄에 영향이 안 가도록 획을 일정한 구역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내려주시고 나머지 글씨 밑에서 올 수 있는 글씨들이 오도록 공간을 이제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제가 한 줄 쓰기 했던 것처럼 중심은 위에서도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다 보면 빈 공간들이 생길 겁니다. 이 빈 공간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캘리그라피의 이제 기술인데요. 이런 빈 공간을 이용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다양한 문장을 쓰는 이제 긴 문장을 쓰는 방법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위아래 글씨 공간을 생각하면서 두 줄로 만드시는 거를 우선 공부를 할게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계단 형식이니까 시작이 마에서 시작했으면 두 번째는 음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글씨면 두 번째 글씨, 세 번째 글씨면 세 번째 글씨에서 시작하는 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 계단 형식으로만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똑똑하신 분들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작가님, 이 위에 두 번째 줄을 쓰다 보면 위에 공간이 비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활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쓰진 않을게요. 쓰지는 않을 거지만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두 줄 형식을 왜 공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예요. 여기부터는 조금 말을 천천히 해볼게요. 앞에 빨리 말했으니까. 제가 문장을 연습을 할 때 다른 분들 혹은 제가 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문장을 연습할 때 진짜 빠르게 연습하기 위해서 트레이싱을 많이 시켰어요. 트레이싱이라고 하면 보통은 작가들이 써놓은 것들, 그러니까 작가 선생님들이 써놓은 것들을 그대로 베껴 오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건 쓰면서 설명해 볼까요? 자, 두 줄 문장부터 연습하는 이유예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냥 구도나 글씨체를 단순히 트레이싱 한다면, 이제 카피라고 하죠. 보통은 우리가 카피한다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베낀 것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썼던 예시로 썼던 이 위에 글씨를 여러분들이 트레이싱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획과 굵기와 강조하는 것과, 지금 강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강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트레이싱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글씨체가 전체적으로 그 작가님의 글씨체를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작가님이 쓰지 않았던, 그리고 그 작가님이 하지 않았던 구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긴 문장을 이미 여러분들께서 쓰면서 손에 익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긴 문장을 또 다른 형태로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독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해서 좀 시간을 오래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두 줄 쓰기부터 천천히 연습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 줄 쓰기와는 다르게 두 줄 문장에서부터는 공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공간 생각을 시작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줄이 밑에 문장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맞추고, 그것을 또 중심선에 맞추기 위해서 중심선에 맞추고 하는 일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와 아래의 글씨 공간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근데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저랑 같이 할 문장 쓰기 때는 제가 예시 문장을 계속 쓰고 여러분들께서 그걸 계속 보시면서 따라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공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따라 쓰는 게 독학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공간 설명을 다 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저만의 또 다른 팁이고 서비스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두 줄 문장을 다양한 문장, 다양한 문구로 연습하시다 보면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씨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형성하는 인식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줄 문장을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긴 문장은 아무리 잘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캘리그라피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쳐보셨을 때 정말 멋있게 쓰시는 작가님들 분명히 있으십니다. 긴 문장을 되게 화려하고 멋있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붓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붓을 이용한 글씨를 쓰세요. 큰 붓을 통해서 강조를 주고 작은 붓을 통해서 구도를 잡고 이런 식으로 강약, 중간약을 되게 잘 잡으시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기 때문에 그게 이뻐 보이고 그거에 더해서 그림을 넣으시는 분들은 또 그림을 넣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그리고 같이 우리가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붓펜의 경우에는 2줄 이상 그러니까 3줄, 4줄, 5줄 30자가 넘어가는 문장을 쓰게 되면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뻐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 문장을 쓰실 때는 많으면 20자에서 25자 정도 안으로 축소되실 겁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아무리 잘 써도 이뻐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문장을 쓰고 그걸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게 저는 두 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 문장 연습 방식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첫 번째로 계단 형식으로 쓰기, 그래서 위아래 글씨 공간하면서 쓰기를 했지만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글자 수에 맞춰서 쓰기입니다. 이거는 계단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위아래의 글자 수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은 위에가 길게 해볼게요. 문장은 아까 썼던 거 똑같이 쓸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구도가 위에 줄이 글씨가 많고 아랫줄이 글씨가 적죠. 물론 지금은 제가 아랫줄에 강조를 주기 위해서 캘리그라피를 강조를 주기 위해서 구도를 네모나게 잡았어요. 이래도 되지만 캘리그라피가 이거보다 훨씬 작아도 돼요. 요만큼 공간을 차지해도 돼요. 이거 어떤 형태냐면 가분수 형태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 위에가 길고 아래가 짧은 형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형태는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위에가 짧고 아래가 긴 문장의 형태로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도를 연습하실 때는 가운데 선을 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양옆이 비례하도록 글씨를 배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 수는 대부분 짝수에서 홀수로 가거나 홀수에서 짝수로 가는 형태를 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줄 이제 쓰기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줄 이상 이제 제가 레슨 때 그리고 출강 때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구도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구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구도를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멋진 작품들을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제가 쇼츠에 올리는 영상 중에 작가님 이 글씨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